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제가 이번에 컨디션 난조를 좀 겪어보니까 아직도 난 좋은 것 같아요. 네, 기초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 사람이 면역을 차곡차곡 올려놔야 안 아픈 거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프면서 많은 거 느끼시네요. 말을 안 하니까 요즘 생각이 네. 많아지더라고요. 어제는 뭐 아파서 IT랑 동조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나. 오늘은 또 기초 체력. 오늘의 철학을 또 한 말씀 드려보자면 예. 영롱이커께서는 주식 투자자 분들께 어떤 게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기본적인 지식들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테고 아무래도 요즘에는 실시간 뉴스들이나 정보들을 얼마나 빠르게 취합해서 이거를 시장에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보, 전략, 기준, 공부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네. 정보는 저희가 최신의 정보를 따뜻하게 전달해 드릴 거고 예. 전략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뭘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딱 기준만 세워놓고 약간의 공부만 더 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 전략으로 빚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드리기 위해서 많은 전략과 또 이슈들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게임주들 얘기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좀 뜨거운 이슈였죠. 중국 시장 문이 꽉 닫혀 있다가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판호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그 주인공인 펄어비스는 어제장에서 급등을 했고요. 네. 이게 검은 사막 모바일, 그러니까 MMORPG 판호가 나왔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냥 캐주얼 게임 아니면 뭐 캐릭터 게임 이런 소소한 게임이 아니라 MMORPG의 판호가 나왔어. 그러면 다른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이거 전면적인 개방으로 가나라는 기대감까지 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 관련한 게임주들 어제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펄어비스가 20%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장에서의 상승률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징들도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 게임주도 어제 급등 흐름을 기록했어요. 8% 이상 강세를 기록했는데 그 오딘 바랄랄라이징 출시했는데 반응이 좋죠. 때문에 어떤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엮이면서 급등을 했고요.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한때 출시 계획까지 일정까지 나왔었다가 한번 처리가 됐었는데 판호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출시 기대감이 나오며 5%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M 4분기에 공개 예정이고 위메이드 역시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역시 미르4와 미르M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됐고요. 넷마블은 제2의 나라가 출시됐는데 역시 반응 좋다고 하고 지금 리니지2 레볼루션하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중국 판호 발급을 대기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하다 보면 넷마블도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다만 어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을 때 여전히 대장주는 여기에 없는 NC소프트다. 어제 좀 약세를 기록하긴 했는데 좀 의견은 많이 나오거든요. 포인트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토픽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44종의 판호 허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국 게임이 딱 하나였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라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이거 중국이 계속 간을 보는 거다. 그래서 미리 굳이 선점하고자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언제 이 판호가 열릴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넷마블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잠시 후에 전략 나눠볼 거고요. 네. 자, 휴젤 이야기 가볼게요. 휴젤도 저희 시간 통해서 자주 언급을 하네요. 누구 품에 안길지 시장에서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세계백화점 가지고 간다라는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이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조금 뜨뜻미지근 지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SK그룹과 GS그룹까지 휴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나오는 공시는 검토 중이나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참 말이 많죠.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휴젤의 경영권과 지분 44%를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세계, SK, GS그룹 측에서 관심을 두고 GS 측에서는 일부 지분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온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GS가 사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이나 두산인프라코어나 여러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포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앞으로 어떨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흐름 휴젤 좀 주목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또 휴젤이 국내에선 보톡스 1위, 해외 매출 50%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휴젤에 대한 이 주가 상승도도 많이들 관심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나름 괜찮은 흐름을 기록했어요. 5월, 6월만 놓고 봤을 때는 한 28% 상승, 3월부터 갔을 때는 그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기관 매수세가 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목표가 근처에 다가오고 있는데 증권가도 지금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가자라는 느낌인지 리포트가 한 5월부터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리포트로는 뭔가 결과를 좀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네. 근데 주가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대우건설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횡보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맞아요. 느낌이기도 한데 좀 어떻게 될지 휴젤에 대한 뉴스는 저희가 계속 한번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젤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도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한번 이걸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일단 어제 대체 공휴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봤을 때도 광복절부터 적용을 시작해서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4일 더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4일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분명 저랑 밖에서 하루 더 쉰다고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너무 나이스인데 여러분들을 또 생각하니까 좀 4일이 줄긴 했는데 아무튼 조금 더 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지금까지도 좀 이견이 있었는데 네. 어쨌거나 결정을 했습니다. 소득 하위의 80% 가구에는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1인당 지급을 하겠다라는 좀 큰 그림에서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다 보면 지금 돈 쓸 시간하고 자금은 조금씩 확보되는 모습들인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어디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당연히 하실 테고요. 이거는 뭐 투자 전략과는 좀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소득 하위 80%면 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너스로 네. 이거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새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 하위 80%는 어느 정도인가 가구별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네. 일단 여기에 내가 포함되는 걸 좋아해야 되나 안 좋아해야 되나 약간 내적 갈등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어쨌거나 저도 들어갑니다. 네. 예, 다행이죠.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들이 마련됐으니 좀 여기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롱앵커의 씁쓸한 미소를 본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들은 못 받는데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 저도 한 번쯤 예. 그래봤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확실히 월화수목보다 금토일의 매출이 어찌됐건 백화점이나 마트나 2배 가까이 압도적이니까요. 예. 이렇게 대체 공휴일이 더 생긴다라는 거에서는 유통가에서는 분명 웃음을 지을 일입니다.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지 전략 이어가 봐야겠죠. 예. 벌써 도착을 하셨네요.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저분과 함께 이어가시죠. 예, 그러면 각 이슈에 따라서 종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게임주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전반적으로 전략자 보면 그래도 여전히 대장은 NC소프트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중국 기대감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하자면 이제 뭐 펄어비스나 넷마블까지도 얘기 나오고 위메이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 게임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기저 효과가 조금 크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즉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베이스로 하고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 근데 이제 최근에도 경제 활동이 많아지고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작년에 높았으니까 올해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도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실제로 매출도 생각보다 좋지 않음이 뒤따르면서 조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자였었죠. 펄어비스의 게임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내 이제 외자 파노라 그러는데 파노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발급이 됐다고 이제 확인이 되면서 펄어비스가 이제 어제 상한가에 근접했다가 이제 치고받고 하는 공방전 끝에 2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 이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쪽과의 냉전이 이어지고요. 국내에서는 4대학으로 규정이 되면서 게임 산업이 아예 파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이제 종목군들도 그렇고 몇 종목 안 남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순풍이 많이 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이전만큼 회복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판호 발급을 필두로 해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분위기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뉴스들 나왔으니까 제일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게임주는 어디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 아무래도 판호 발급이 이어진다면 중국 쪽, 이제 세계 최대의 시장이죠. 중국 쪽 매출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중국 쪽 매출 잘 나오는 종목 중에 텐센트를 당연히 네.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텐센트 향이 짙은 종목들도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나 이제 7월 상장 예정인 크래프톤 두 가지 종목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존재를 하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별주 위주 장세였습니다. 펄어비스는 올랐는데 타 종목군들은 사실 게임주가 좋냐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진 않았거든요. 즉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별주 이슈 혹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게임 출시 일정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게임주 같은 게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즈 조금 더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 상장하니까 크래프톤도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특히 텐센트와 연관성이 짙은 종목으로 카카오 게임즈와 또 앞으로 IPO 이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크래프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고 기억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휴젤인데, 이것도 뭐 앞에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건 뭐 누가 가져갈지는 알 수 없겠으나 지금 뭐 보톡스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나 아니면 어떤 M&A 이슈로 봤을 때나 휴젤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 투자 의견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실지 좀 궁금해서요. 한마디 해주시죠.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던 매각 대상 중에서도 그래도 상위급 매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산업군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최대의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의 휴젤 같은 경우에 선점적으로 진출을 한 상황이고 바로 이제 매출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점 효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매각 대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휴젤도 매각 대상이 확실하긴 한데, 휴젤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인 게 아무래도 현금 자산을 바로 5천억 규모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쌓아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전엔 타 기업군에 비해서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도 굉장히 많고, 이제 빠른 일정이 진행이 된다면은 중국 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쪽도 바로바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휴젤에 대해서 만약에 경쟁 입찰이 굉장히 붙은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도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주당 11,000원에 인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우건설이 반짝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매각 프리미엄은 경쟁자가 붙으면 붙을수록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휴젤 앞으로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추려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몇 조를 베팅할 것이냐 얘기 나오면 나올수록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휴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 얘기해 주셨어요. 다만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감안을 하시면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결정들은 앞에서 브리핑을 해드렸으니까 이걸 이제 전략으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의 영역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게 이전에 실제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전에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30만 원 정도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로 돈이 많이 몰렸느냐라고 분석한 글이 있었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자전거 쪽이 굉장히 소비가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안경이 굉장히 소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관련주를 막 찾다가 삼천리 자전거를 본 적이 있었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단기적인 시세 분출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는 그런 모습, 즉 이제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군이 사실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매출이 정말 오를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단기적인 마인드로 마무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당연히 조금 보수적인 마인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어디 쓰이냐에 따른 걸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전 사례를 봤었을 때 자전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제 이런 재난지원금 이전에 드렸던 사례로 삼천리 자전거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로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시니까 또 생각난 게 안경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기억으로 그 성형외과랑 피부과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휴젤이 한번 더 좀 모멘텀으로 한번 얹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첨언을 해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나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종목을 꼽아 본다면 어떻게 추려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삼천리 자전거가 이전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됐기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만 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안경도 마찬가지긴 한데 안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종목군들이 애매합니다. 이제 뭐 안경을 만드는 종목이라든지 유통을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한강 나가 보면은 정말 자전거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삼천리 자전거가 만약에 종목군을 따지자면은 가장 시세도 많이 분출받고, 이제 어차피 단기 시세 분출에 있어서 대장을 잡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 한 종목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 역시 모멘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의 공부도 필요한 것이, 요즘 들어서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던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로 묶이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좀 어제 삼천리 자전거도 장중 내 변동성이 좀 나왔었고, 다른 종목들도 좀 그런 유의점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더라도 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진만스픽은 대선 레이스 이윤과 공통 정책 수혜줍니다. 좀 어떻게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윤곽이 잡힌 상황입니다. 대선은 1년 정도 남았고요. 중간중간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선 레이스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선정, 그 다음에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공식적인 첫 대선으로 인한 주식시장을 맡게 되는데요. 이전에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선 때 가장 수익률이 뭐가 높느냐 그랬을 때 정치 테마주로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크게 인맥주랑 정책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최초에는 인맥주가 수급이 강하게 붙다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정책주가 가장 시세를 많이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전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나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의 정책 테마주 혹은 이제 인맥 테마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인맥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정책주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대선 이전까지 보시는 그런 장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뭐가 있느냐, 어제 공부를 해봤고요. 그래서 예. 관련주를 한 이렇게 정책과 관련주 두 가지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관련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모든 대선 후보들의 가장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저출산, 도시재생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일자리 당연히 청년 일자리 혹은 이제 노년 일자리 두 가지 다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먼저 일자리 관련주로는 윌비스와 아시아경제 두 가지 종목군을 먼저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취업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로 일자리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강한 시세 분출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종목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마인드로 보여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당연히 정책주기 때문에 위험할 수, 등락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년 이상의 레이스, 장기 레이스에 탑승하실 분들만 이 종목군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일단은 뭐 먼저 이슈는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중국이 최근에 산화 제한 폐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유아 관련해서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는 그런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사실 인당 2명씩 낳는다 해도 얼마 이제 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로서는 제로투세븐과 아가방 컴퍼니 두 가지 종목군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사업, 의류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앵커님도 아기가 있으니까 이제 아기 용품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비싸요. 네. 너무 비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이제 용품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세계적으로 좀 우수성을 드러낸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좀 선호하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예. 아주 아가방 컴퍼니 말씀하시니까 진짜 비싸고 비싼데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안 사면 되게 나쁜 부모 만드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래도 또 이제 살 수밖에 없죠. 옆에 애가 사면 저희도 사야 되니까 이제 그럼요. 저는 애기는 없지만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네. 이런 심리를 또 이용해서 전략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관련주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구도심에 대해서 도심을 다시 이제 재개발보다는 일정 이제 골목골목에서 테마성으로 좀 이슈를 만드는 그런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테마가 최근에 굉장히 유력 대권 후보들 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주로는 이화공영과 자연과 환경 두 가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종목은 이제 이전에 플랜트 사업을 하는 기본적으로 플랜트 사업을 운영을 하긴 하는데 건설 쪽도 같이 연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도시를 어느 정도 이제 재생, 즉 이제 리모델링하는 그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여야 1위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주로서는 이화공영과 자연과 환경 두 가지 종목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 레이스입니다. 긴 대선 이전까지 좀 장기 레이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 마인드로는 정말 단기적 마인드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쭉쭉쭉 모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인맥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는 합니다. 뭐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이건 저희가 어떻게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만 정책 테마주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쫙 제시를 해줬고 여기서도 사실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앞으로의 전망들을 보시면서 잘 공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슈들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